현역가왕 10회차에 대한 이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 또 이번 현역가왕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또 정말 이 사태에 대하여 저 역시 지켜보면서 이번 10회차가 좀 어떤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준결승 라운드라는 건요, 이미 신유 가수가 스포일러를 원치 않게 하긴 했지만 어쨌건 스포일러를 한 건 100%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팬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몰랐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신유, 환희 두 사람이 이미 탑10 안에 선정됐다라는 스포일러가 엄청나게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14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4명이 탈락하는 데 있어서 신유, 환희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중에 최종 탈락자가 누가 될 것인가? 결국 남은 12명 중에 8명밖에 생존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빗발을 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수들 중에 하나가 뭐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박서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 가짜뉴스 채널에서도 이 박서진 씨에 대한 헛소리가 참 많았는데, 제가 좀 팩트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보다 대국민 투표, 그리고 국민 판정단, 관객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1위 후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근데 이 박서진 씨가 1차 라운드 점수 결과 발표가 나오자마자 탈락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 제외한다고 놓고 봤을 때 박서진 씨가 탈락 위기에 최하 점수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박서진 씨는 누구와 대결을 하는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봤는데 김준수 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환희 가수냐 아니면 신유 가수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다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김준수 씨와 타 장르 노래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탈락이라는 가능성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1대1 무대 맞대결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가수들과 똑같습니다. 한 명은 탈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준수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서진 씨도 그렇고 응원하는 팬분들이 탄탄한 두 가수입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어떨까요? 김준수 씨의 이번 준결승 라운드 진출 노래 무대 조회수를 보면 재하가 6.7만 회, 김중현이 4.3만 회, 신유가 6.4만 회, 그 중에 김준수가 13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조회수란 말이에요. 요번 현역가왕 준결승 진출을 위해 펼쳐졌던 2라운드에서 뒤집기 한판 2라운드 무대에서 김준수 씨의 노래 무대가 목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많은 분들의 응원 댓글이 물결 쳤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도 패자부활전에서 김준수 씨를 살려버렸습니다. 사실 소신 발언을 제가 전부터 해왔지만 김준수 씨가 떨어지는 게 구조상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준수 씨의 평소 실력대로 무대를 펼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진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김준수 씨가 사실 이 노래 무대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잖아요. 떨어지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연예인 판정단의 생각은 달랐죠. 끌고 간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셔야 해요. 유튜브 조회수도 김준수 씨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박서진 씨는 어떻냐? 지금 김경민 씨가 7.9만 회, 진혜성 씨가 98만 회, 환희가 49만 회, 에녹이 53만 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박서진 씨의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겼어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수준에서도 그냥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가히 압도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만약 현역가왕 제작진에서
이 출연자들의 어떤 인지도와 영향력을 두고서 자신들이 점수를 줘서 합격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김준수 씨보다도 이 박서진 씨가 사실 당연히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대결을 해서 정말 박서진 씨가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는 건 많은 시청자분들을 사실 우롱하게 되는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가 최근에 이런 평을 들었었죠. 장구 없이 정면 승부를 펼쳤다. 신께 감사해라. 이런 말을 윤명선 작곡가가 했습니다. 요즘 윤명선 작곡가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평을 하는 유일한 마스터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장본인이긴 한데 이 박서진 씨에게 사실 이런 극찬을 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 점수가 상당히 낮았죠. 윤명선 작곡가가 낮게 줬다라기보단 다른 마스터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서진 씨는 최근 있었던 군면제 논란 때의 심경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땐 그럴 만한 사정, 뭘 삼켜도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터놓을 곳도 없어 밤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으며 부모님이 걱정되셔서 당장 내려오라고도 말을 했다. 고향에 도착한 박서진 씨는 집안일을 도우며 안정을 되찾았고 박서진 씨의 어머님은 집에 왔을 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걸 보니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서진 씨는 그동안 배고프다라는 생각도 없었다고 해요. 먹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다. 사람이 신경을 쓰니까 뭔가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박서진 씨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서 지금 현역가왕에 등장을 한 겁니다. 악착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박서진 씨는요, 가족들의 위로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역가왕에 등장할 때 제가 박서진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미 녹화가 막 초반부에 진행이 될 때 이 박서진 씨가 너무 힘들어서 팀 미션만 아니면 당장에 포기하고 하차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제보가 있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을 이겨내고서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나와보니 마스터들의 점수가 시원찮은 겁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가수 중에 김준수 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가능성이 있고 쟁쟁한 분들이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자신이 이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결국 뭐라고 했죠? 신동엽 씨가 이 말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여하기로. 이거 시청률 때문이잖아요. 결국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른 가수들이 탈락을 하고 결국 김준수 씨가 합격을 했습니다. 뭐 인간 승리였다. 김준수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과 뭐 많은 현역 가수들도 그 안쓰러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 오디션이라는 게 이런 감성적인 부분만을 두고서 평가할 수 없잖아요. 김준수 씨가 그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상황에서 보여준 무대가 감동적인 건 맞았지만 점수적인 부분, 냉철하게 평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탈락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준수 씨가 결국엔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준수 씨가 얼마나 이번 10회차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박서진 씨 다음에 딱 김준수 씨가 위치한 것만 봐도 두 사람이 비슷한 형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발로트라고 하죠. 발라드 트롯에 가까운 노래를 선곡하여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승 진출이 두 사람에겐 누구보다도 절실한 겁니다. 박서진 씨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올라왔고 김준수 씨도 이런 탈락 위기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게 이렇게 값진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 무대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김준수 씨가 이런 말도 했어요. 소리꾼 김준수를 보여주고 싶다. 이미 작년 7월 달에 국립극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했고 아이돌급의 인기와 티켓 예매가 1분 만에 매진이 됐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국악계의 아이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져도 내 정체성은 소리꾼이다. 노래에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노래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큰 가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패황별이에서 우희로 연기를 하면서 한국의 메란방이다라는 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리어에서 리어왕을 연기했던 김준수 씨는요, 정말 이 스펙트럼에 한계가 없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두 가수 중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승부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표가 공개되자마자 박서진 떨어지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이 미미한 차이가 아니라 박서진 씨가 지금 최하 점수를 받았다라는 방청 증언의 썰들이 단순 소문과 루머가 아니라 현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가 최근에 이렇게 KBS에서 진행했던 트롯 대잔치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트롯 대잔치에 나왔던 가수들 보면 진성 씨가 4,800회, 김희재 님이 5.7만 회, 이찬원 님이 27만 회인데 박서진 씨가 미스터트롯2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의 2.3만 회 조회수보다도 거의 8배 가까이 높은 19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혹자들은 트롯 대잔치에 나온 거 보니 박서진 씨가 탈락해서 이렇게 새로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방송 무대만을 제외하고선 이 녹화 일정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최종 결승 생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현역가왕 가수들은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박서진 씨가 탈락했다고 해서 다른 방송에 등장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찬원 님도 관련이 한 번 돼 있었어요. 요번 불후의 명곡에서 박영규 씨의 대기실에 등장해서 막 어떤 꿀팁을 알려주고 있는 이찬원 님의 모습을 보고 박서진 씨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찬원 씨와 친하냐? 친하다.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잘 보고 있다라며 나에게 사진까지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 박서진 씨가 이찬원 님에 대해서 잠도 안 자나 보다 라고 농담을 했는데 이찬원 님도 박서진 씨의 무대 모니터링을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역가왕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박서진 씨가 트롯계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지금 인기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박서진 씨가 김준수라는 엄청난 강자를 만나서 좀 정당한 승부를 벌인다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낮은 점수를 받아서 1라운드 패배를 한다면 박서진 씨 팬분들 아마 굉장히 분개함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수들의 타 장르 맞대결 무대가 펼쳐진다. 준결승 1라운드전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명 중에서 4명이 탈락하고 단 10명만이 들어갈 밖에 없는 이 준결승 1라운드에서 사실 많은 탈락자가 아니라 단 4명이기 때문에 제가 꼽아드렸던 탈락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굵직한 참가자들 진혜성, 강문경, 박서진 나아가서 환희, 애녹까지 함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준수 씨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맞대결인 만큼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탈락하는 형태이지만 여기에 명확한 허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14명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 1대1로 했을 경우 총 7팀의 무대가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명씩 승부를 짓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할 경우 7명은 합격, 나머지 7명은 방출 후보가 됩니다. 여기까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 10명이 지금 탑10으로 진출을 이미 확정 지었다. 녹화가 완료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3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3명의 추가 합격자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이 1라운드 무대가 펼쳐지니까 2라운드 무대 때
제 생각에는 아마 2라운드가 신곡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 가수들의 신곡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3명의 추가 합격자를 포함하여서 7명 대 3명으로 하여 총 10명의 탑10이 선정되는 거죠. 딱 요런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번 1라운드 때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터 트롯에게 뒤처지고 있는 현역가왕 입장에서는요, 시청률 확보에 지금 거의 눈이 돌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14명 중에서 누가 떨어져도 굉장히 논란이 클 정도로 말이 많은 그런 참가자들만이 남았습니다. 탑10이 되면 더 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수들 중에 방출 후보로 가게 되는 가수가 절반, 7명이 방출 후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승 티켓이 단 10장이라고 하지만 14명에서 맞대결을 펼치면 절반인 7명은 방출 후보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점수가 나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무대별로 펼쳐지면서 각자가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이 보여주지 못했었던 새로운 모습들까지 매력으로서 무대를 펼쳐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수들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재하가 신승태 씨와 대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최수호 씨가 나태주 씨와 대결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또는 김수찬 씨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시되고 있는 가수가 지금 에녹과 환희가 붙는 거냐, 아니면 환희 가수와 또 다른 가수가 승부를 펼치게 되는 거냐 얘기가 많은데, 예고편으로만 놓고 본다면 에녹 다음에 환희가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무대를 펼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고편에서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게 진혜성 그리고 강문경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두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국악 트롯의 무대를 펼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요런 기사를 보면요, 현역가왕2 박서진, 강문경, 진혜성, 환희, 에녹 설날 연휴를 집어삼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만 봐도 강문경, 진혜성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언론사에서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붙게 생겼으니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혜성 씨가 이때까지 나왔었던 무대 점수를 보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고편에서 딱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이 결과표를 봤을 때 많은 참가자들과 마스터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진혜성 씨가 사실 정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를 빼고는 연예인 판정단에게 심각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하지만 강문경 씨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바가 이미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상 요번 준결승 무대 1라운드도 강문경 씨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아실 겁니다. 추가 합격자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진혜성 씨가 추가 합격자에 들어오게 된 것은 관객 투표 점수가 적었기 때문이지만, 강문경 씨 같은 경우는 관객 투표 점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 앞선 라운드에 있었던 연예인 판정단의 무대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강문경 씨가 오히려 마스터들에게 혹평을 듣고 자신이 지적했었던 최우진 가수보다 오히려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팀 미션 결과 발표 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진혜성 가수보다 강문경 씨가 누구보다도 탈락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이 붙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뭐
8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가 나오면 이 결과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탑 10 안에 들어갔던 대다수의 가수들 중에 무려 4명이나 탈락했기 때문이죠. 송민준, 김중현, 한강, 성리, 박구윤 4사람이 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혜성, 강문경 2사람 모두가 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는 7주차 때 들어오질 않았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적으로 아시다시피 준결승 라운드부터 합산되는 이 대국민 응원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본격적으로 합산이 될 때 많은 팬덤분들이 몰아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주차, 9주차, 10주차로 갈수록 아마 진혜성, 강문경 양 가수의 팬덤이 거대한 만큼 분명히 이 대국민 투표 순위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준결승 라운드에 진출할 때 진혜성, 강문경 2사람 모두가 탈락, 방출 후보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까스로 패자부활전을 펼쳐서 정말 턱걸이로 2사람이 겨우겨우 합격하여 준결승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런 2사람의 대결에 있어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높았던 진혜성 씨보다 상대적으로 연예인 판정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던 적이 한 번의 무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강문경 씨가 탈락 위기에 놓인다라는 말이 왜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더불어서 강문경 씨가 과거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하나씩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 가수가 되는 거였는데 가수가 되는 건 생각보다 쉬웠다. 아무나는 할 수 있다. 누구나 되진 않지만 아무나 노력한다면 가수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진정한 가수라는 게 자신이 이 당시 때 11년차 가수였지만 당돌한 여자 노래를 부른 서주경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10년 정도 되니까 조금 노래하는 걸 알 것 같더라. 아마 데뷔하자마자 방송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굉장히 들떴을 거다. 이놈 저놈 할 때의 그놈이다. 라면서 사실 자신이 가수의 어떤 집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이 대목만 봐도 강문경 씨는 노래 장인으로서의 어떤 면모나 거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전공 분야입니다. 전공 분야인 이런 국악 트롯 형태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강문경 씨 입장에서는 필살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정통 트롯, 특히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진혜성 씨가 이 정통 트롯 분야의 강자인 강문경 씨와 더불어서 국악 트롯으로 만약 승부를 본다. 근데 만약 강문경 씨가 연예인 판정단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건 진혜성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이고 강문경 씨 입장에서는 정말 처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 진혜성 씨도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홍대에서 트로트 버스킹으로 나는 노래를 시작했다. 홍대에 나가기 전에 일주일을 고민했고 트로트를 알리고 싶었지만 반응이 싸늘할까봐 너무 무서웠다. 홍대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은 내가 최초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창시절 유도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유도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용음악과로 대학을 갔고 버스킹을 부산 광안리 해운대를 거쳐 서울 홍대까지 무대를 펼쳤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자 버스킹으로 트로트를 최초로 한 만큼 진혜성 씨의 이 배짱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진혜성 씨가 과거에 트로트 가수의 꿈을 야구를 하면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안 하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 아버지를 설득했고 결국 트로트 노래를 불렀으며 입상을 하기 시작하자 아버지께서도 부모님께서도 반대해서 음원으로 바뀌어 나갔고 그것이 너무나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다가 결국 명함을 받게 되었고 결국 끝까지 기다렸었던 여성분이 지금 소속사의 대표님이었다라고 2019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잊혀질까 걱정이며 10년 뒤, 2년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거다. 트로트라는 노래가 잊혀지지 않고 대중들과 어울리며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악이 될 때까지 하겠다. 자, 이 두 사람이 붙은 것이 이번 현역가왕 10회차 타장르 노래 맞대결입니다. 근데 강문경 씨가 탈락 위기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왜 있는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이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소감을 밝힐 때가 아닌데 말이죠. 뭐라고 소감을 밝혔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이 완전히 뒤집어진 준결승 진출자. 근데 문제는 뭐냐? 현역들이 준결승전에서 어떤 선곡을 할지 10회 예고편을 확인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최고의 무대로 가득할 10회 방송을 주목해달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현역가왕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상황인 걸로 보이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본래 34명의 참가자로 시작을 알렸다. 예선 이후 4명의 탈락자가 생겼고 본선에 앞서 2명의 현역 가수가 추가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바로 신유, 박서진 두 사람이었다. 이들은 예선 심사 없이 본선에 진출했고 코러스 가수와 함께 무대를 선 것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논란이 큽니다. 물론 박서진 씨는 지금 자신의 실력과 유튜브 조회수, 거기에 대국민 투표로까지 자신의 입지를 제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 외의 가수들에게 있어서 정말 공정한가를 놓고 봤을 때 신유 가수, 특히 환희 가수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탈락한 사람들은 어떤 심경일까요? 박구윤, 최근에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큰 형님의 품격이란 이런 것이다. 황민호, 김준수 진심으로 응원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MBN에서 편집본으로 게시한 영상을 두고 자신의 SNS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후배들이 고통받는 것보다 제가 아픈 게 낫죠. 전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무대를 하느라 전부 다 지쳐있고 목 상태도 잠겨있던 터라 저 역시 컨디션 난조였습니다. 우리 황민호는 형들 삼촌들과 경연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패자부활전 셋 중 한 사람만 생존하고 두 사람은 방출하는 참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준수는 기권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독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애써가며 노력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도 우정도 큰 형으로서 참 많이 배운 하루였다. 아픔도 함께 나누니 점차 그 농도가 연해지더라. 영상을 다시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정말 애써가며 힘써줬던 김준수, 작은 거인 황민호 후배들 응원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구윤 씨가 왜 트롯 가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선배님으로 대접받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논란거리의 주인공인 박서진 씨. 예고편에서 탈락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팬분들이 저에게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시청률 답보 현역가왕 박서진의 독주가 독이 되었나?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봤더니 7주차 대국민 응원투표 탑10 중에 무려 절반 5명이 탈락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가왕의 대국민 응원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5명이나 탈락을 했다라고 하니 이거 문제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박서진 씨는 이변 없이 매 대국민 투표에 1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상당히 탑5 안에 매번 들어왔던 재하 가수 있지 않습니까? 재하 가수가 지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면 또 한번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사실 보면 고정 시청자만 사로잡았다라면 현역가왕과 미스터트롯 전부 다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방송부터 시작되는 준결승 1라운드, 2라운드 거기에 대국민 투표 점수까지 합산이 되었음에도 탈락자 4명의 정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재하 가수를 보면요. 사실 5.8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가 5.9만 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탈락한 송민준 가수의 노래 무대가 2.8만, 김준수 씨의 노래 무대가 11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팬덤을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가수들이 왜 추가 합격이 되고 왜 준결승 결승전을 진출하게 되는지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가수들의 노래 무대. 자, 김경민 씨가 사실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를 많이 받고 관객 점수도 괜찮게 받으면서 준결승 라운드 진출을 했지만 조회수가 7.6만 회 정도 됩니다. 논란거리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환희 씨는요. 유튜브 조회수를 본다면 팬덤이 정말 막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실력만 놓고 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탑7 안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다른 가수들이 탈락 위기로 오가는 것과 다르게 환희 가수는 유독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후하다라는 점이 의혹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예로 탈락한 황민호 군의 유튜브 조회수와 환희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4만 회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반면 탈락 위기로 갔었던 진혜성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는 95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진출하게 된 최수호 씨는 22만 회를 기록하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 탈락 후보에 놓여졌었던 박서진, 에녹 두 사람 역시 유튜브 조회수에서 막강합니다. 박서진 씨는 사실 요번에 탈락 후보로 놓이게 됐고 에녹 가수는 준결승 진출에 있어서 11위로 턱걸이 합격을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환희의 47만 회와 비교해 봤을 때 51만 회, 100만 회, 2배나 차이가 난 박서진 씨. 대국민 투표에서도 1위를 한 박서진 씨가 탈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고편을 살펴보면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장르 본격적인 대결 무대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태주 씨가 1등으로 지금 준결승을 진출했잖아요. 하지만 4명의 탈락자 중에 나태주 씨가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나태주 씨가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국민 투표 1위에 빛나는 박서진 씨와 다르게 나태주 씨의 대국민 투표 점수가 상위권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 이 준결승 라운드 진출 점수만큼 높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탈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지만 신유 가수는요, 그 많은 논란거리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점수로 결승 라운드 탑10에 진출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어떻죠? 사실 시청자분들과 앞에 말씀드렸던 나태주, 재하 이런 가수들이 정말 탈락하게 된다면 이 가수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식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겁니다. 김경민 씨, 관객 점수도 괜찮았고 마스터단의 점수가 특히 좋았는데 역시나 이번 준결승 라운드 무대에서 최종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또 다른 가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재하 가수 역시 탈락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락 위기가 아니라 사실상 탈락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이 가수가 어떻게 진출했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노지훈 씨도 역시나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죠? 노지훈, 그리고 재하,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김경민, 나태주 4명의 사람이 탈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었던 이 박서진 씨가 탈락하겠는데? 지금 그 한마디 했다라고 지금 서른도님이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서른도님을 비판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로 어그로 끌어서 유튜브 올리면 개인적으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서른도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라운드 점수표가 나오니까 김수찬님도 깜짝 놀라는 모습들, 현장에 있었던 마스터단도 깜짝 놀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반전이 예고가 됐죠. 이건 아쉽지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못했다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간단 말이죠. 왜냐면 준결승 라운드가 2라운드잖아요. 박서진님이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끝나는 방송편이 제가 볼 땐 딱 1라운드 끝나고 나서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무대가 펼쳐질 그 다음 회차 때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초석으로 박서진님을 희생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반전이 나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나태주 씨, 또 노지훈 씨, 김경민 씨 다 아쉽지만 재하 가수가 어떻습니까? 연예인 판정단에게 굉장히 불공정한 점수를 받았다라고 아쉬워했던 팬분들이 현역가왕이 유일하게 미스터트롯보다는 공정하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 현장에 있었던 관객 점수로 재하 씨가 사실 준결승 라운드를 진출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번 준결승 라운드 최종 점수에 아시다시피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도 다 합산이 됩니다. 1라운드 때는 큰 위기가 없을지 몰라도 2라운드와 대국민 투표 점수까지 합산했을 때 결국 재하 씨가 마스터단의 점수로 인해서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박서진 씨의 탈락, 낚시 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탈락하지 않을 가수들이 떨어지게 되는 이 또 한 번의 시겁할 사태가 펼쳐지는 마당에 제작진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쏟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날이 또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당한 건 여기에서 환희 가수 한 명을 빼놓고서는 여기 있는 4명 모두가 이번에 있을 준결승 1라운드의 탈락 후보 위기에 노출됐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저는 환희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어긋난 것을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신유, 환희 두 사람의 특혜 의혹은요. 이들이 계속하여 탑7에 근접해지고 순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박서진, 강문경, 여기에 노지훈, 나태주까지 와, 이번 결승 진출 라운드에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이 방청객들로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문경 씨가 사실 요번에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애당초 뽕신이 내려왔다라고 막 연예인 판정단에서 극찬을 쏟아낸 것과는 다르게 강문경 씨도 굉장히 위태롭게 준결승 라운드를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5명 중에서요. 박서진, 환희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3명 모두가 정말 위태롭게 겨우겨우 준결승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환희, 신유와 다르게 마스터단이 밀어준다, 낙하산이다라고 하기에는 국민투표도, 관객 점수도, 연예인 판정단 점수도,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기에 팬덤의 화력까지 이 5가지가 착 들어맞으면서 사실상 제가 어느 정도 장담을 해보자면 현역가왕 탑3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수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강문경 씨도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 우승자인 만큼 충분히 탑3 안에 들어갈 실력이고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봐도 박서진 씨와 직접적인 경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문경 씨가 어떻게 탈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역가왕의 시청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요즘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 둘 다 시청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급락하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의 어긋남에
신물이 났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들이 점점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준결승 라운드 진출인데 10%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가 기억하는